안녕하세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시장 분석과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 상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월 시장 환경을 함께 조망을 해보고요. 투자 전략 프레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주식 시장을 우리 코스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그림의 맨 윗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AI 버블 논란을 들 수 있죠. 1년 내내 시장을 맴돌면서 기술주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버블 논란은 대중에게 어떤 면에서 다소 좀 왜곡돼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하면 좀 쉽게 설명드려서 AI 버블 논란은 AI가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논란의 핵심은 AI가 성장 산업이 맞기는 한데 여기 뛰어든 플레이어들이 시장의 평가에 비해서 과연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이 담보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2026년에도 재차 불거질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짚어나가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FOMC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한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이건 어떤 리스크냐면 싼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글로벌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이 엔의 금리가 비싸지자 일제히 투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리스크가 한때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이슈는 그 그래프의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이게 우리 증시의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불러왔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또 정책 기대감이 있었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반면에 관세 협상 등의 이슈가 시장 우려에 영향을 줘서 환율이 좀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등으로 금리가 최근 동결이 된 상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운데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 2,400 수준이던 코스피가 정책 기대감 등으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3,000선에 도달은 했지만 한동안 3,000에서 3,100의 박스권에 갇혀서 맴돌다가 9월 말 3,400에 도달한 이후에 4,000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음영으로 된 부분입니다. 자, 이 조정이 기술적으로 보면 견고한 바닥을 형성하면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아주 긍정적 모습의 조정이었고요. 최근에 이 고점 갱신하면서 코스피가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림의 가운데 있는 박스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좀 보면 코스피가 그래서 연초 2398로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4214였어요. 그래서 상승률로 따지면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159%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차별적인 그런 수익률로 시장을 선도했다고 봐야죠. 이러면서 이제 조선, 방산 등이 주도 업종으로 같이 상승을 견인을 했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하고 로봇, 뭐 SMR 이런 주식들하고 2차 전지 등이 순환매 형식으로 또 함께 상승 사이클에 동참하기도 했던 그런 2025년 국내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월 시장, 나아가서 1분기의 시장 프레임을 시야에 넣고 전망을 좀 조망을 해볼 때 관심이 되는 화두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코스피를 둘러싼 환경과 모멘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AI 사이클은 계속 유효할 거냐? 세 번째, 금리의 경로는 어떨 거냐? 네 번째, 환율은 과연 안정될 거냐? 자, 이들을 좀 종합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기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실적과 경기의 성장 속에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즉 금리의 피크아웃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는 상태, 예, 이걸 연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결국에 완화된 통화 환경 하에 강세장, 이런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 이걸로 이제 시장 기조를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 그림은 미국의 11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5년간의 모습입니다. 2025년 들어서 각도가 좀 둔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11월 수치는 연간 상승률이 하락하는 모습. 이게 이제 2.7% 수준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둔해진다는 것은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완화된 통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결국 주식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기 관련한 이제 10월 데이터에 관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미 행정부 셧다운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공백인 부분들 때문에 수치들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에 좀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추정에 의해서 보정을 해봐도 CPI 자체가 높지 않은 레벨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게 다수의 분석 결과고요. 예, 이 부분에서 교보증권의 분석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에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 미국 GDP가 연율 4.3%의 깜짝 성장을 보였는데, 신규 고용은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놓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 PMI를 보면 47.9죠. 그래서 50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축 국면에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주문이나 수출은 양호했지만 관세 여파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로 현재 CME 그룹의 패드워치 룰, 패드워치 툴이죠. 예. 이거는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제공하는 연방 기금금리 관련 확률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평균 금리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이번 연도 4월과 9월에 금리 인하 확률, 이걸 높게 보고 있는 모습을 이 빨간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기조 속에서 주도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 거냐?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강세장에서의 주도 업종은요, 그 국면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변화하지 않는 게 속성이고요. 더구나 현재의 확연한 주도 업종인 반도체는 이익의 체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이후에 D램이나 낸드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주가가 최고치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D램 가격과 수출 금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하나증권 그 자료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범용 디램 가격은 이번 연도 1분기에도 강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환율 상승 효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동력, 즉 반도체가 지금껏 달려온 동력 이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살펴본다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구조 변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I 시장은 지금 AI 칩을 가지고 보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범용 GPU에서 어느 쪽으로 축이 조금 프레임 시프트가 되냐면 보다 효율 높고 경제적인 맞춤형, 즉 주문형 반도체의 포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강자가 바로 브로드컴이죠. 주문형 반도체란 AI의 여러 기능들이 이제 두루 우수한 것을 이제 범용 GPU라고 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겠죠. 그 기능에서 최고의 성능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반도체 칩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조로 인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재고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 병목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상승의 주요 원인이고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들이 선행적인 투자 강도를 또 높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HBM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호황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외의 관심 업종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약바이오를 꼽을 수가 있는데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 금리 인하 국면에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의 상승 움직임을 감안을 할 때 향후에 이제 통화 완화적인 환경에서 일단 주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 이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협상에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점이에요. 그 가격 조정의 범위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 보조제도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의약품하고 또 2026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하는 그 정부 직영 의약품 직구 플랫폼에서 거기서 판매하는 의약품 이렇게 국한됨에 따라서 제약업종의 손실은 제한적인 게 됐고요. 향후에 여기에 이제 관세정책 유예 등의 수혜가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점을 두 번째 요소로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간 3년 정도의 침체기를 겪었던 주요 기업들이 긍정적 임상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만, 항암, RNA 치료제 등등의 이런 메가 트렌드가 2026년에 부각될 전망이어서 빅파마, 예, 거대 제약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빅파마하고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츠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미국의 부동산 섹터가 과도한 디스카운트 국면에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10년의 평균 퍼 이것보다 좀 더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회복 모멘텀, 뭐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회복 모멘텀을 감안하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한 회복의 수혜가 결국 리츠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의 공급 공백이 누적되어 오면서 이제 공실률 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상태인데다가 미국의 리츠 배당 성향이 보수적 수준 한 63% 정도의
보수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AI 하드웨어하고 데이터 센터들이 얘들이 이제 실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 설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이런 쪽들의 상승세는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성장펀드의 집행, 여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 우주, 그리고 금융업종 등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은행 자료에서 인용한 그 달러원 환율의 모습인데, 가파른 상승세가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의 원인을 좀 되짚어 보면 결국은 달러에 대한 강한 수요가 원인이 된 것이죠. 기업의 해외 투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죠. 이들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상당한 환율 상승 요인이 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트럼프 요인, 즉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슈라든지 이런 관세 협상에서 불거져 나온 이런 이슈가 가미가 되고, 또 몇 가지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금리 차죠. 현재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이 이례적 현상인데, 이 이례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리스크 페러티라면 그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 수요의 강화,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가 원화 약세하고 연결이 되고요. 관련 요인으로 이제 적자 재정,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요인이 된다는 그런 관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환율에 대한 이런 대응책을 여러 가지 내놓은 바가 있죠. 이 중에서 워낙 여러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것만 그냥 간략히 오른쪽에서 살펴보면 외환 수합, 환해지, 투자 비율 조정, 외환채 발행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매수하죠. 그리고 그 매수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한 가격에 이걸 파는 환해지를 하고요. 이때 거래 상대방은 달러 포지션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 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달러를 또 매도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거치게 돼요. 이런 로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 예, 조금 가려서 안 보이실 건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것이고요. 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그 RIA 계좌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또 제시가 되었죠. 자, 그럼 앞으로 달러원 환율의 방향은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은행하고 NH투자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 일단 달러가 10년 실질 금리하고 동행하는 추세다라는 그림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10년 실질 금리가 약해지면서 달러의 그 추세도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이런 동행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실질 금리가 하락할 걸로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달러는 향후에 약보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과거에 그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화 고평가 국면이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 2004년에 조선업 부흥, 2013년경부터 2020년까지의 갤럭시,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이런 국면이었습니다. 이때 원화가 고평가 국면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나 힘이 좀 센 국면에서 원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향후를 전망해 보면 달러가 약보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성장률 개선이 되고 수출이 확대되고 그리고 한미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점진적인 환율 하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좀 점진적인 원화 가치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일본 장기 금리가 얼마나 고공행진을 계속하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좀 살펴보면 1월에 하방 압력이 강해질 전망이다라는 말은 즉 1월에 금리의 하방 압력이 강해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1월에 금리의 하방 압력을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관련 변수를 오른쪽에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가 안정, 고용 둔화, 그에 따른 금리 인하,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기대감 등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미국 CPI에서 이제 주거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주거비가 점진적인 안정화가 예상이 되고 즉 물가가 좀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국제유가 안정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이고 물가 안정이 아마 화두가 될 걸로 보이는 미국의 중간선거 예, 그게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앞두고 관세 정책이 일부 또 후퇴하는 그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점쳐지고 있고요. FOMC의 그 당장 1월 FOMC부터 어떤 비둘기파적 메시지 가능성 등이 이런 주요 요인으로 거론이 될 만한 요인들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국의 물가나 가계부채, 성장률 이런 여러 여건을 종합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은 1월에 금리 하방 압력을 좀 높여갈 그럴 모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식시장 종합을 해보면 참고로 1월 시장에는 해마다 1월 효과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특정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유독 1월에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시장의 과거 양상을 보면 소형주, 뭐 영모멘텀, 즉 전년 수익률이 음이었던 주식, 또 가치주, 고베타주 등의 개인 수급이 강했던 주식들이에요. 에너지나 건설,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뭐 필수 소비재, IT 가전 등의 업종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기조하고 만나서 1분기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1분기 시장은 펀더멘탈보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좀 더 이제 커지는 시장,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가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AI 부분의 수요 확장과 성장 이게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시장 주도력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연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닝 모멘텀, 즉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어닝 모멘텀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이루어졌던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업종들의 이제 그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숏 커버링이 가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 강세 기조가 좀 더 강도가 견고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을 해볼 때 기술적 지표로 본 중단기 코스피의 상단인 4,800포인트 여기에 근접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한편 S&P 500의 경우에는 2026년 상단은 퍼 24배 레벨, 예, 그걸로 봐서 8,200포인트 정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전망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자문형 MP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의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전략적 MP 주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고요. 왼쪽에 이제 현재 주요 성장 업종과 주목할 업종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 방산, 금융, 고배당주,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압축을 해볼 때 그 업종들과 관련을 갖는 주요 포트폴리오 상품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품들입니다. 하나하나 잠깐씩 설명을 드리면 4차 산업 포커스, 이제 공모펀드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인데요. 미래 성장 4대 부문, 즉 반도체나 헬스케어 등에 집중 투자하는 MP가 되겠고요. 2025 연금저축은 ETF 운용형이고 ISA 배당 인컴형도 ETF 운용형입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인컴 자산을 근간으로 하면서 전략적인 투자 업종, 현재로서는 AI 인프라, 조선 업종 등입니다. 이것들을 편입한 MP예요. 인컴 알파는 국내 배당 ETF하고 글로벌 고배당 투자회사나 하이힐드 채권 등이 편입된 그런 MP고요. 글로벌 ETF 앤 리츠는 국내외 인컴 중심 ETF하고 리츠에 투자하는 MP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 성장 포커스 ETF 운용령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전력 설비, 신재생 에너지 등의 AI 밸류 체인 중심의 투자를 하는 그런 M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 1월 전망과 주요 관심 M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좋은 참조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